김건희는 왜 윤에게 눈길도 안 줬을까? 김건희 여사는 왜 윤 전 대통령에게 어제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30분 동안을 한 공간에 있었는데 자기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한테, 여론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몇 차례예요?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숫자가 58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뭘 받았다.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리는 재판이 여러 건이 있어요. 내란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래서 당시 이제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로 이제 체포를 하러 갔을 때 그 경원들과 함께 그거를 못하게 막았던 것, 이게 또 재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명태균 씨의 무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받고 대신에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록 개입을 했다.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사는 똑같아요. 이진관. 저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한.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진관. 저기죠. 한덕수 국무총리.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 선고한 재판관이 이제 이진관 판사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증인 나오세요. 이제 재판장이 그러잖아요. 증인 나오세요. 그래서 그 피고인 대기석 문을 열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들어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도 아주 수척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머리를 뒤를 묶었는데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군데군데. 그리고 그 이제 피고인 대기석에서 나와서 자기 그 증인석까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이제 피고인도 바라볼 수 있고 방청석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동할 때도 그냥 땅바닥만 보고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증인석에 앉아 있는 30분 동안 검사의 수십 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내 남편이 윤석열이다라는 거 하나에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언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대기석 문을 열고 법원 그 안으로 재판정을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애틋한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윤석열 피고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 변호사의 얼굴은 쳐다봤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대요.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다 지금 써놓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여러 언론들이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금 특집 기사들을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12월 4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고 그 이튿날 계엄 해제까지 있은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는 관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용산에 있다가 한남동으로 간 거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부부싸움을 했다. 또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그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하고도 자주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자기 그 윤 대통령을 아주 그 육두문자를 쓰다시피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자기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아마 이 켜켜이 가슴에 쌓여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똑같은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그 김영선 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이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혐의인데 아내는 무죄를 이미 선고받았는데 지금 남편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망과 남편과 눈길이 오고 가고 뭔가 교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죄를 받았지만 남편과 어떤 교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판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렇겠지. 본인이 전과가 5개잖아. 전과가 4개인가 5개인가. 헤아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관둘 정도로 많잖아. 본인이 전과가. 그러니까 전과가 많다고 느끼겠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과가 많은 것처럼 느끼겠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재판은커녕 검찰에도 안 가다 본 사람이 대부분이야.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은 꼭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챗GPT한테 이렇게 해봤습니다. 국민 중에 전과자 비율에 대한 통계를 세계 여러 나라와 한국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챗GPT가 A4용지 석장 분량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과자 비율은 국가별 통계가 없다. 단 재범률, 이것은 있는데 범죄의 전력 보유자 재범률로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면 재범률을 보면은 한국은 약 24%쯤 되고 일본은 30%쯤 되고 재범률입니다. 미국은 70%쯤 되고 노르웨이는 20%쯤 된다. 한국은 24, 일본은 30, 미국은 70, 노르웨이는 20. 국민 중 전과자 비율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미국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30% 이상이 체포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공식 수치는 없는데 벌금형이 많다. 한국은. 유럽을 보면은 한국보다 전과자 비율이 약간 높을 것이다. 북유럽만 약간 낮을 것이다. 핵심 비교를 하면은 재범률은 한국이 24에서 30쯤 되고 이것은 중간 정도다. 일본은 약 30, 역시 중간 정도다. 미국은 60에서 70, 매우 높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낮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챗GPT가 짚어줍니다. 한국은 벌금형이 많다. 미국은 중범죄 수감 비율, 기피율이 높다. 그래서 재범률, 한국은 중간이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 국민 중 전과자 비율,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재범률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중간 수준의 비교적 안정된 국가다라고 챗GPT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달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 물론 추정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